안녕하세요. 바른상속 대표 이종성입니다. 구독자님 한 분께서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를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주셔서 오늘은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은 100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10년, 20년만 하더라도 100억이라는 재산은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서울에 100억이 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억이 넘는 주택도 많고요. 그리고 100억이 넘는 건물은 전국에 훨씬 더 많겠죠. 그런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억이라는 자산을 가진 분들, 또 100억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이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 운영,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들이 법인 회사의 대표님이신데,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100억이 넘는 경우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억에 대한 상속세가 과연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방송에서 대한민국 상속세가 세계 몇 등이라고 했죠? 바로 넘버 1, 1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자세히 한번 다루고, 먼저 이것을 짚고 상속세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세율은 총 5단계의 누진세율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는 1억 미만. 1억 미만은 10%의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1억에서 5억은 20%,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 5억, 10억, 30%, 10억에서 30억, 4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1억, 5억, 이거의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늘어나는 방식을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저기에 허점이 있다 라고 이렇게 눈치를 채실 수 있으세요. 볼게요. 자, 1억 미만, 재산이 9,999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볼게요. 10%면 얼마죠? 세금이 999만 원입니다. 999만 원. 자, 1억이 있는 사람, 이 9,999만 원보다 만 원이 높은 재산이 있는 1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1억에 대해서는 2천만 원. 근데 이게 합리적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9,999만 원에서 만 원 늘었다고 세율이 20% 때려버리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진 공제라는 걸 적용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1억까지는 10%의 세율을 해주고, 그거 초과되는 것만 20%, 이렇게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세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진세율을 빼줍니다. 여기 20% 구간에서는 0.1억, 1,000만 원을 빼줍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을 빼주면 세금이 큰 차이가 없죠. 0.1억, 이 구간에서는 6천만 원을 빼줍니다. 40% 구간에서는 1억 6억을 빼주고요. 마지막 50% 구간에서는 4억, 네, 4억 6천만 원을 빼줍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이따가 세금을 계산을 할 때 훨씬 더 합리적인 세금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상속세율은 이해가 되셨죠? 상속세율은 총 5단계로 나눠져 있다. 거기에 내가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을 여기에 적용을 시켜서 거기에 맞는 누진 공제를 해주면 정확한 세금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00억이라는 재산이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재산,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100억이라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순자산 기준으로 했습니다. 순자산 기준. 순자산은 뭐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기준입니다. 내가 10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은행의 대출이 90억이다. 그럼 순자산은 10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나의 자산, 그거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100억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00억에서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사전에 증여한 재산, 사전 증여 재산이라고 합니다. 사전 증여 재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년 이내, 요 10년이 중요합니다.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를 한 거. 기억해 주세요. 10년 이내는 상속인. 자,
5년 이내는 비상속인. 비상속인은 누가 될까요? 대표적으로 손자. 손자에게 많이 증여를 하죠. 손자, 또 며느리, 사위 이런 분들을 비상속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빨리 증여를 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합니다. 자, 10년이 넘어가면 상속세를 계산을 할 때 착 여기에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증여한 것까지 다시 플러스를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전 증여한 것이 10년 안에 걸리게 되면 사전 증여한 것이 전혀 뭐 의미가 없습니까? 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사전 증여를 할 때 어떤 재산을 증여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나요? 보통 투자 가치,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이 재산 가치가 오를 거를 먼저 증여를 하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 증여를 했는데 5년 뒤에 상속이 발생이 되셨어요. 자, 5억짜리 토지를 증여를 했는데 5년 뒤에 상속이 발생되면 여기에 5억이라는 금액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그 토지가 만약에 7억, 10억이 됐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상속받은 사람들은, 먼저 사전 증여받은 사람들은 그 오른 만큼에 대해서는 혜택을 본 거죠. 그래서 사전 증여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오르는 것. 물론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증여했을 때보다 상속됐을 때 재산이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면 또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속인들은 대표적으로 배우자, 자녀가 되겠죠. 10년 이내, 그리고 비상속인들, 손자, 며느리, 사위 이런 분들은 5년 이내를 합산해서 사전증여에 플러스를 한다. 자, 두 번째는 특례 증여재산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창업자금, 또 가업승계 주식이 있습니다. 창업자금은 그러니까 또 요즘 많이 아실 거예요. 5억까지는 또 세금을 내지 않고, 그리고 50억까지 10%로 이렇게 창업을 하는 조건으로 했을 때 적용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후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가업승계 주식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증여를 할 때 60억까지는 10%, 그 60억 이상은 20% 이렇게 세율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최대 300억, 400억, 600억 한도로 이렇게 증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사후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게 현재는 이루어지진 않지만 향후에는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이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5년, 10년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네. 자, 무조건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을 했는데 창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그럴 경우에도 플러스를 시켜야 하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볼게요. 100억에 플러스, 요거는 있으시면 한번 플러스를 해보세요. 지금은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순수 100억으로 했을 때 여기서 상속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플러스를 시켰었죠. 사전증여.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바로 상속 공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어, 괜찮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그 상속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제가 되는 게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있느냐, 배우자가 없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불러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는 없이, 그러니까 자녀들만 있는 경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일괄 공제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일괄 공제. 정확히 얘기하면 일괄 공제가 있죠. 일괄 공제는 5억입니다. 5억인데 5억보다 기초 공제랑 인적 공제를 더한 게 더 많으면 그걸로 설정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적용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일괄 공제, 제가 5억이라고 했죠. 네, 5억을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공제인데,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상속재산이 30억인 분들은
30억이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0원이냐? 그건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는 무조건 30억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받는 상속분에 한해서 그게 최대한 30억까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100억의 재산이고 자녀가 3명까지다. 그러면 최대 30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명, 4명, 5명이다. 그러면 요 30억이 줄어들 수는 있으세요. 자, 배우자 공제 30억. 그 다음에 금융 공제가 보통 적용이 됩니다. 금융 공제는 뭐냐? 이 100억이라는 재산 중에 금융 재산 있죠. 저번 시간에 제가 그 금융 재산에 뭐 예금, 보험, 주식 이렇게 다 포함된 게 금융 재산이라고 했는데 금융 재산은 최대 10억 한도로 20%, 그러니까 2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100억에 금융재산이 10억 이상 있는 걸로 가정을 했을 때 2억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100억이 100% 그 비상장 주식이다. 비상장 주식도 금융재산이지만 비상장 주식에 또 예외적으로는 그 대주주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좀 참고 사항이시고요. 만약에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100억에 5억, 30억, 2억 하면 총 100억에서 이거를 공제를 다 빼면 63억인가요? 네. 63억이 나오죠. 여기서 세율이 얼마일까요? 세율. 63억이면 여기 30억 초과죠. 그럼 50%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죠. 50%를 적용을 했으면 적용한 거에 누진공제 그걸 빼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대략적인 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약 27억이 나옵니다. 27억. 27억. 내 재산이 순자산이 100억인 분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대략적으로 27억이 나온다. 27억.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는 배우자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럼 자녀들만 있다. 그러면 일괄 공제, 여기도 동일하게 5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빠지죠. 금융재산은 2억. 그러면 100억에서 아까는 37억을 빼줬는데 여기는 얼마 빼줘야 돼요? 7억. 7억만 빼줄 수가 있잖아요. 7억. 그러면 93억에서 곱하기 50% 마이너스 4.6억을 하면 이건 한 42억이 나옵니다. 40. 자, 이 공제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배우자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보세요. 27억. 이것도 엄청난 그 상속세인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42억. 100억을 받았을 때 42억을 상속세로 상속인들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00억의 재산이 있다. 그 중에 사전증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 100억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전증여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공제를 받는데 공제에서는 배우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배우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27억과 42억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세금이 생각보다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상속인들이 왜 상속세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는지 많은 상담을 하는지 이런 이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상속이 발생이 되기 전이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속 설계를 통해서 충분히 이 세금의 20%, 30%, 50%를 줄인다고 하면 그 효과가 굉장히 커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상속세 계산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